네,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하고 울산 현대의 경기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지금 제목을 좀 거창하게 적어놨죠. 올해 가장 재밌었던 경기라고. 네. 딱 제가 좋아할 만한 유형의 경기가 아니었나. 저의 그 방송들을 오래 보신 분들은 오늘 제 좋아하겠구나라는 어떤 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경기들은 두 팀 다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축구할 거라는 걸 선언하면서 두 팀 스타일을 이제 그대로 싸우면서 이제 그냥 승패를 가리는 그런 경기가 전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들이 바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경기가 이번 경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찬찬히 드릴 건데 음, 얘기를 따지면 사실은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쪽은 대전 쪽은 좀 칭찬이 많겠죠. 어찌됐든 무패를 달리던 선수팀을 잡았으니까 승격팀으로서. 근데 저는 울산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꾸준히 느끼고 있던 보완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를 드리긴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울산 팬들도 너무 화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산도 얻은 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홍명보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K리그에서 좀 지향해야 될 경기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경기를 제가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대전이 내려서지 않아서 이게 재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대전이 그 택한 전략이 너무 적절했어요. 제가 봤을 때 울산을 잡아먹게. 그리고 울산은 좀 대전한테 오늘 당할 수밖에 없게 그런 판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전은 고점을 찍었고 울산은 본인들이 좋을 때만큼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전이 울산을 오늘 잡아먹는 그날이 된 거고 일단 마지막에 이창근이 미쳤다. 이게 더해진 거죠. 원래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떤 이변 혹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팀들이 지는 경기를 보면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미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얘 이 선수가 이렇게 너무너무 잘한다고? 라고 하는 때들이 옵니다. 근데 대전이 오늘은 그런 날이었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창근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울산 잡으려고 칼을 갈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승패가 갈리는 분수령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씩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바둑알은 불러오긴 할 건데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사실은 제가 먼저 어디부터 제가 아시죠?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머리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 일단 울산부터 조금 말씀드리죠. 저는 이번 경기에서 울산이 좀 아쉬운 면이 그러니까 승패를 따졌을 때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이번 경기에서 조금 실험 내지 점검을 좀 하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꼭 대전전이었어야 될 테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대전이 물론 지난 라운드 맞죠? 수원FC한테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그 경기가 있어서 뭐 흐름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 K리그1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짬새 있는 경기력을 잘 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이 뭐 오늘 경기는 제가 그렇게 운영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전이 지금 내려섰고 역습하는 형태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울산한테는 사실은 뭐 이제 상성적으로 봤을 때도 잘 먹히는 팀들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는 뭐 주중 경기가 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울산 IP컵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베스트를 내 가지고 대전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저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좀 있는 게 울산이 사실 이번 경기를 진다 그래가지고 큰 타격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즌은 길고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팀들과 다르게 울산은 이제 하려는 바가 뚜렷하고 이번 경기도 저는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어디다 꼬라 박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걸 다 했어요 이번 경기도. 근데 물론 대전이 항전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뿐이지 오늘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하프 스페이스는 제일 잘 쓰는 게 울산이다. 그냥 그게 다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팀이고 가장 트렌드에 어울리는 팀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해왔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둑을 자꾸 불러오면 사실은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주전 3전 완전 허리는 이제 박용우 선수랑 이규성에 가깝고 이쪽이 이제 주로 바뀔 때가 좀 있었죠. 사실 이 자리가.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이제 뭐 에스카 아타루가 나오기도 하고
또 누구 나왔죠? 뭐 김민혁 선수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청용 선수가 이제 교체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자리는 약간 그 허리 쪽에, 그러니까 이규성 선수가 오르락 내리락 잘하긴 하지만 이 자리가 두 명 놓는 4-2-3-1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4-1-4-1 형태에 더 가깝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선수 구성도 좀 바뀌었죠. 에사카가 들어왔고, 강영구 선수는 뭐 들어오긴 했었지만 사실 지금 뭐 주전으로 딱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긴 힘드니까, 김민혁이 이제 들어오면서 김민혁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선발 출전한 거나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요자 이 두 자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예, 뭐 윙어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런 상황이었고, 김태현 선수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그다음에 설령구 선수가 또 오랜만에 왼쪽으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명재 선수도 명단에 없더라고요, 정승현 선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부상 변수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명단에 제외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선을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도 두 명을 좀 올려놓고 쓰는 거라 어떨까. 왜냐면 박용우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한 명이니까, 4-1-4-1의 그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4-1-4-1을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긴 해요. 왜냐면 울산이 가지고 있는 이선들이 좋거든요. 이선들이 좋고 4-2-3-1이 안정적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전력이나 최근에 이제 그 보여주는 공격 전개들을 보면 4-1-4-1 쓰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프스페이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프스페이스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잡아놓긴 했는데 경기 중에는 더 좁게 선다 그랬잖아요. 경기 중에는 훨씬 더 좁아요. 경기장 가서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뭐 골킥 찬다, 여기서 뭐 이창근이 골킥 찬다 그러면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22명이. 그죠? 이게 되게 좁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2-3-1 형태, 물론 이게 여기가 이 선수가 꼭 이규성이 뭐 뒤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물론 열려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볼이 나가면 나가겠죠. 그럼 이제 하프 스페이스 써야 된다는 게 이 공간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여기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울산이. 근데 여기가 4-2-3-1 느낌이면 이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이쪽은 이제 이용을 했는데, 여기를 만약에 뭐 여기 있는 수비가 잘 따라오든가 뭐 미드필더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잘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뭐 사이드 체인지라고 그러죠. 맨시티나 리버풀이 좋아하는 거. 여기서 무리하지 않죠. 뒤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 다시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잡거나 뭐 이게 이제 미드필더한테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좀 너무 멀긴 한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할까요? 이쪽에서 일루 줬다고 합시다. 일루 주고 박용우 선수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가 반대쪽 윙이 이제 라인 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사실 좀 되게 단순한 설명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쪽을 또 잘라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올라오는 거 또 뭐 일리가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배치가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면 더 편하겠죠. 공격적으로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 찾아먹는 거가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여기서 이제 변수 창출하는 데는 여기 숫자가 많은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의 최근에 이제 경기 운영이라던가 전체적인 그 스타일이라던가, 그다음에 선수들 개인 기량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살살 쓰는 것들이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 전개하다가 앞선부터 딱 강하게 압박 걸어가지고 4-1-4-1 상태로 여기 숫자가 5명이나 있으니까 여기서 못 나오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축구라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봐요. 네. 해볼 수 있는 시도였고, 근데 이제 그게 꼭 왜 새로운 선수들, 최근에 이제 주전으로 뛰지 못했던 선수들을 데리고 시도를 했냐에 대해서 굳이 이제 흠을 잡자 그러면 그런 쪽을 잡고 싶은 거죠. 오늘은 결과가 울산 쪽엔 아쉬웠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도 괜찮았고, 뭐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시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분위기도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시즌이 길고 부상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상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좋은 백업들을 빨리 찾아놓고 이 선수들이 팀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뭐 연습 경기 같은 걸 뛸 수도 있고 막 하지만, 근데 연습 경기랑 이 K리그 1에서 지금 이제 실전을 뛰는 거랑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집에서 보는 거랑 완전 나가가지고 그냥 수능을 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압박감도 다르고 이제 본인이 그런 느끼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거를 시험해 보려는 시점이긴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지만 이해는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대전 말씀드릴 건데 저는 대전의 대응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정말 울산을 잡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뭔가 다 아다리가 맞아 들어갔다. 아다리 이거 일본 말인가요? 어찌됐든 이게 뭔가가 다 맞아 들어갔다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준비를 잘해왔어요. 대전이.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대전 팬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사실 대전을 이번 시즌 그 프리뷰 할 때 좋게 설명을 안 했어요. 지난 시즌처럼 K리그2에서 했던 것처럼 축구하면 아마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대전이. 제가 뭐 많은 경기를 안 바뀌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사실은 해줘 축구에 가까웠어요. 레안드로 해줘. 그 다음에 윌리안 있었으니까 윌리안 해줘. 마사 해줘. 그냥 마사 해줘 축구하고 수비를 내려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뭐 광주를 만났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천 경기를 보니까 부천하고 만날 때도 하여튼 재미없는 경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세종 선수가 있고 뭐 이진현이 있고 한데도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느려가지고 이 선수들이 무리한 패스를 많이 해서 뺏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팀으로서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번 시즌 들어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다른 팀을 보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잘 잡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울산 전 경기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내려서서 역습 나가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템포도 리턴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다시 나가는 템포가 좋아서 여기서 뒤에 있다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역습 템포가 여기서 끊었어요. 그러면 일루 갔다가 일루 갔다가 일루 갔다가 일루 갔다가 쫙 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제가 더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전략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김기동 감독님 설명드릴 때 자주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90분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거부터가 대전이 제가 보기엔 울산을 잡는 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엮여있긴 했지만. 이제 그걸 설명드리면, 오늘 전반전의 첫 골이 이현식 선수가 이쪽 측면에서 설령우를 압박하면서 공을 뺏어가지고 이제 득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경기에서 여기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압박하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대전이. 근데 대전이 확실한 건 뭐였냐면, 전반 시작 10분에서 15분, 후반 시작에서 후반 시작 10분에서 15분은 강하게 압박을 겁니다, 울산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울산이 경기 킥오프 하자마자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볼 돌리는 플레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겁을 딱 줬어요, 제가 느끼기에. 윽박을 지른 겁니다. 야, 해봐. 너 해봐. 너 우리 상도 쉽지 않을걸? 이라는 걸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강하게 압박을 걸었는데, 거기서 첫 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대전에 아마 제가 대전 내부 사정을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른 팀들 좀 물어볼 수도 있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전이 없어가지고 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땐 이건 준비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고 킥오프하고 10분에서 15분은 울산 누르러 간다. 힘을 몰아써서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는 울산이 뭐 실점 한 거를 비롯해서 여러 장면들에서 울산이 뭔가 밀리는 흐름이 좀 있었죠. 근데 전반 중반 되니까 울산이 주도하는 흐름이 됐죠. 이제 그거는 대전이 내려선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울산 상대로 90분을 걸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대전이 배분을 한 거죠. 우리는 언제 힘을 쓸 건지를. 네, 그래서 전반 초반에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이제 한 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경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은 경기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감독님 다. 홍 감독님은 이런 경기가 이제 뭐 지향할 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경기를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면 20경기밖에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뭐 이민성 감독님은 다 선수들의 몫이 잘해준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인터뷰로 봤어요. 근데 전 그게 딱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독을 품고 나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해서는 38경기를 치를 수가 없을 정도의 경기였어요, 압박의 강도가.
그러니까 대전 선수들의 압박 강도나 활동량이 울산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활동량이 많았다는 걸 짚어야 되냐면 개인 기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메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실력이 메시랑 동등한 선수가 있지 않으면 더 많이 뛰어야 돼요. 뭐 이런 거죠. 메시가 일루 받으러 내려가면 일루 가고 두 발 움직이면 다시 수비 위치를 잡고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리고 잡아놓으면은 여기 드리블 치는 거 잡아야 되고 하여튼 많이 뛰어야 됩니다. 활동량이 많아야 되고 수비하는 선수들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볼이 들어갈 때 받쳐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부딪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못 돌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놓는데 이 선수가 이제 뭐 기술이 좋거나 아니면은 볼 키핑들이 다들 좋으니까 울산 선수들이 뒤에 툭 내줘요. 그럼 다시 수비자 위치 찾아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들어오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똥개울라는 듯이 뛰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전 선수들이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 팬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중원 플레이가 평소 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 뭐지? 왜 자꾸 저기서 그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현장에서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쫑이 나지 자꾸. 그러니까 따당 하는데 세컨드 볼이 떨어지는데 그게 다 대전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많이 뛰어서 그래요. 팀 전체가 많이 뛰어서. 이게 여기에서 부딪혀서 압박이 딱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요만큼에. 혹은 뭐 여기 떨어졌다고 칩시다. 딱 가운데.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이 볼이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이나 뭐 이제 예전 위닝 11이나 이런 거 하면 선수가 공 잡히면 밑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 색칠내잖아요. 잡은 선수들한테. 그죠? 뭔지 아시죠? 이 누구 밑에 잡힐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누가 잡냐면 빠르게 준비하고 있던 주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선수이고 많이 튀는 팀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대전은 여기서부터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님이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밑에 가서 그 내려서 가지고 싸우는 거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딱 맞는 게 여기서부터 못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뺏어서 본인들이 막 역습으로 막 세밀하게 나가겠다 이런 것까지도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최근 서울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전장을 여기다 설정했어요 이번 경기. 그래서 여기서 쫑이 나거나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거 무조건 채간다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 명. 그게 보여요 눈에. 왜냐면 세컨드볼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울산 선수들이 그걸 못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대전 선수들이 그거를 눈에 불을 켜고 하니까 울산 선수들 밀리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는 승패가 좀 갈렸다고 봐요. 네, 그 싸움에서 울산이 조금 밀렸다. 네. 그래서 경기 운영 자체도 여기가 워낙 빡빡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대로 잘 안 되고, 오늘 뭐 이청용 선수가 그 중원에서 2명 3명 제끼고 막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혼자서. 근데 그 장면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장면 맞습니다 사실은. 이청용 선수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사실 그게 우와 소리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게 위치적으로 여위치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전 선수들이 여기부터 괴롭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대전이 이청용이 뒤에 내려가서 공 잡는데도 가만히 안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전이 굉장히 수비를 잘 준비해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그래서 대전의 열정이, 대전의 뭔가 의욕이, 그런 것들이 울산을 막아세운 경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좀 전술적인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저는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이현식 선수입니다. 여기 이쪽 오른쪽 윙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득점도 하고 뭐 공격적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저는 배치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들어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현식은 경기 중에 위치를 이렇게 서기도 해요. 오늘 봤을 때. 그러니까 수비하는데 이렇게 서버려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알겠던 거는 그거더라고요. 설령우 선수 제어를 좀 많이 전반전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설령우 선수가 오늘 뭐 실수도 하나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또 좋은 선수잖아요. 그리고 루빅손 옆에서 자꾸 움직여주면서 이제 여기를 끌고 다니는 움직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으라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할 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여기를 딱 이렇게 맨투맨으로 붙여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오늘 또 대전이 뭐 지난 시즌까지 그러진 않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뭐 김민덕 선수가 오재석 선수가 올라가고 나니까 김민덕 선수가 일루 빠지고 이 뒤를 조유민이 채우고 주세종이 내려와서 이렇게 형태를 여기가 김민덕 이상하죠? 풀백 쪽에 가 있는 190짜리 센터백이라니 조유민이 오르고 여기 저기 주세종이 오고 여기 뭐 김현우가 있는 이런 형태로 형태 자체는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익숙한 형태죠 3백에서 그러니까 여기 오재석 김민덕 그다음에 여기 조유민 뭐 김현우 이렇게 서 있으면 맞는 건데 이제 여기 오재석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쪽 뒤를 이제 김민덕 선수가 채우는 그리고 이제 오재석 선수가 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 빠진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는 형태도 되게 능숙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대전이랑 너무 다르구나.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본인들이 공을 돌릴 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오늘 정말 대전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정들이 더해지면서 울산을 잘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레안드로가 좀 아쉽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레안드로를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레안드로 이제 서울이랜드에 있던 그 레안드로 맞죠?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K리그 2를 보니까 레안드로 이 녀석한테 좀 많이 털렸거든요. 부천FC가. 그래가지고 누군지 아는데 이 녀석은 좀 코칭 스태프가 좀 손을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리블 하는 건 좋아요. 드리블 하는 건 좋은데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좀 안 좋더라고요. 후반전 초반에 이현식 선수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슈팅 해가지고 그 약간 빗 맞아가지고 그 골대 옆으로 흘러나간 장면, 구석을 노렸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진현 선수가 이제 설영구 선수 제치고 태클 피해가지고 전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레안드로가 이제 여기를 이진현이 왼쪽 측면을 이렇게 쫙 뚫어가지고 여기서 설영구 선수 제치고 이제 혼자 몰고 들어가는데 레안드로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자꾸 위치를 여기 잡아요.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이때는 물론 티아고가 뒤에 있었어가지고 본인이 가까웠으면 무조건 일로 가야죠. 왜 일로 가야 되죠? 골이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를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울산 수비수들이. 그죠? 그러면 골이 어디서 나요? 여기서 공 잡으면 얘가 붙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이제 일로 나갔어요. 패스가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이게 붙으면은 여기서 본인이 제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공격수는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제일 좋은 위치로. 골이 어디서 나요? 이렇게 볼 잡아야 돼요. 크로스가 올라오면 들어오면서 마무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크로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레안드로가 들어가면 수비가 어떻게 돼요? 다 딸려 들어가죠. 야 큰일 났다면서. 그럼 어디가 열려요? 여기가 열리죠. 그럼 따라 들어오는 애들한테 들어오면서 컷백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게 또 아쉬웠고 전반전 그 막판에 왼쪽 측면이었을까요? 그 대전 기준으로 왼쪽 측면이었는데 그 티아고가 공을 하나 기가 막히게 잡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레안드로가 여기 앞에서 뛰는데 가다가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뭐 역습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레안드로가 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디로 뛰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여기 다 없다고 칩시다. 티아고가 공을 잡았어요. 이렇게. 얘가 9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였으면 무조건 동선을 이렇게 했을 거야. 동선을 이렇게 요 동선. 이게 홀란드가 잘하는 동선인데, 그러니까 눈은 울산 골대를 보고요. 옆으로 개걸음 치면서 패스 타이밍 맞춰가지고 옆으로 계속 개걸음 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패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동하다가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동선을 바꿔가지고 꺾어가지고 질주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옵사이드를 깨면서도 단번에 골대 앞으로 가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루 갔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일루 가고 이걸 못 잡아가지고 아웃이 돼요. 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 레안드로가 공은 잘 차는데 축구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레안드로가 이런 걸 잘해주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대전에 더해진다 그러면 역습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안드로가 주로 공을 잡고 하는 플레이에 강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대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창근 선수의 그 루빅손 두 번의
그 선방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바코 거 맞고 루빅손 그 막 그게 결국에는 대전한테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전에도 이제 김민혁 선수 것도 있었고 조현태 것도 있었고 뭐 많았죠. 하여튼 찬스가 울산에 없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대전을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정리 드리고 이제 울산을 마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울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하나 더 있네요. 이번 경기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 울산이니까 뭐 같은 얘기니까 같이 드리죠. 고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이 굉장히 빡빡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고전을 했냐면 제가 봤을 때 오늘 박용우 선수가 엄청 고전했어요. 근데 박용우 선수 좀 신뢰가 될까요? 저는 박용우 선수가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저는 박용우 선수가 약간 반쪽짜리 선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상대하기에 이제 좀 수월한 팀,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 상대로는 진짜 잘하는데 그 압박이 비슷하게 본인들하고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잡으러 들어오는 팀이라던가 괴롭히는 팀 상대로는 가끔 템포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북이었죠. 전북이 이제 많이 괴롭혔어요. 박용우 선수를. 제가 봤던 경기들 중에. 그게 왜 그러냐면 박용우 선수 템포가 어떠냐면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하면 최근에 원터치도 되게 잘 내고 그 상주 상무 갔다 온 이후 김천 상무 갔다 온 이후로 더 잘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간결해진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 선수들이 있고 박용우 선수 혼자 남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야 될 거리들이 좀 멀어졌어요. 여기 옆에 바로 이규성의 파트너랑 있는 거랑 좀 다르겠죠.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오늘 여기를 워낙 지옥처럼 여기를 늪처럼 잡아놓고 있으니까 박용우 선수가 오늘 공 잡아놓고 찾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주변을. 근데 그 템포에 여기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박용우 선수한테 두면은 많이 풀려요. 볼을 워낙 잘 돌리고 롱킥이 또 좋고 하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 오픈 패스들 같은 게 되게 잘 나가잖아요. 킥이 빠따가 좋은 선수잖아요. 여기를 자꾸 티하고 괴롭히는 장면이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용우 선수 꼭 공을 뺏어가지고 대전이 본인들 흐름으로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더해서 이제 울산하고 겹쳤다고 했던 게 이런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용우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좀 찾아야 될 때,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를 줘야 될지 찾아야 될 때 좀 템포가 떨어지는 거는 선수 개인으로서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진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박용우 선수가 워낙 이제 딱 이렇게 볼 돌리는 거에 이제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잡아놓고 나면은 본인이 안전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약간 느리게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보기엔 대전이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박용우 쪽에 들어가면 티아고가 놀지 말고 가서 압박을 해라. 미드필더부터 압박을 하자라는 것들을 잘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을 마저 말씀드리면 울산도 저는 찬스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에서 지금 뭐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슈팅도 많았고 뭐 설령우 선수 득점이 취소된 장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시면 물론 옵사이드는 맞아요. 옵사이드는 맞는데 그런 장면을 보시면 찬스들이 적지 않이 있었고 만들 만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큰 것부터 팀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죠.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도 한데요. 저는 울산이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예쁘게 공을 차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잘 찹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무리해가지고 막 쑤셔넣는 식으로 공격하지 않고 물론 막판에는 잠깐 그렇게 했는데 그건 맞아요. 시간 없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찬스 만드는 것들 대부분 보시면 뭐 루빅손 쪽에서 후반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 항상 이쪽을 들어가서 넣는다거나 전반전에도 엄은상 선수가 이렇게 꺾어 차려고 했다가 미스했던 그 장면이 있죠. 이쪽에서 루빅손이 이쪽에서 그때는 넘겨줬던 것 같은데 요런 거 날려먹었던 거라던가 아니면 뭐 김태현 선수가 와서 이쪽에 와서 설령우 선수 쪽 찾는 거라던가 그때 보시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잘 만들어내고 공간 찾는 것도 너무 좋고 막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쁜 축구를 하는 건 팀이라는 건 저도 알겠고 그게 장점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기를 잘 돌려보시면 결국엔 개싸움을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 볼 낭비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감독이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 크루이프의 그 축구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은 예전에 점유율 막 80% 나오는 경기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르디올라가 클롭하고 상대할 때는 절대 그렇게 축구를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맨시티가 이제 한 2016년, 2016-17 시즌부터 과르디올라가 와 있었잖아요. 근데 과르디올라가 많이 당했습니다. 리버풀한테도 챔스 8강에서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토트넘한테도 두드려 맞은 적 있죠. 포체티노 그 결승 갔던 그 시즌에 언제인지 정확히 1819인가요? 2018, 2019인가? 하여튼 그때도 두드려 맞을 때 보면 전방 압박하는 거에 꼭 당하고, 그 다음에 전방 압박하다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그냥 개싸움이 벌어지면 뭔가 시티 선수들이 뭐지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가 저는 프리미어리그 와서 조금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프리미어리그에는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고 이런 선수들이 이를 악물고 압박에 그냥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뭐 공을 뺏어서 역습할 거야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는 거를 비슷한 전력을 가진 팀이 걸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과르디올라가 리버풀을 만나면 서로 엄청나게 볼전당 쟁탈전을 벌입니다. 뺏고 뺏기고 또 뺏고 또 뺏기고 그걸 막 반복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더 강한 팀이 거기서 균형추를 가지고 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딱 여기서 열렸을 때 딱 뺏었는데 이거를 킬패스를 딱 찌어줄 수 있는 선수들 그게 이제 비싼 선수들이죠 사실은 그게 좋은 선수들이고 그 한 칼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맨시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어느 순간부터는 리버풀한테 뭐 물론 어려운 경기이기도 하고 항상 까다로운 경기지만 예전만큼 뭔가 털리는 경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울산한테도 좀 통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세종이나 뭐 이진현이나 뭐 이현식이나 앞에부터 뭐 배준호 마찬가지고 배준호 선수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런 선수들이 엄청 뛰고 티하고 마찬가지고 레안드로도 수비 도와주고 다 이렇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울산이 조금 오늘은 너무 볼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워낙 이제 공을 예쁘게 하는 축구에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볼이 들어가면 선수들 움직임 자체가 이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약간 이렇게 가면 여기 누가 접근하더라도 이거를 풀어 나오겠지 하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오늘 세컨드 볼 많이 진다는 느낌 받으셨을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볼을 받았을 때 여기서 싸움이 붙는데 여기에 이제 도와주러 가는 느낌보다는 공받기 더 좋은 위치로 넓게 쓰려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 약간 고립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를 워낙 잘 대전에 조이다 보니까 울산 쪽에서 여기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을 또 울산도 겪어보고 또 본인들 나름대로 한두 번 실패를 겪어보고 하면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느꼈던 게 좀 그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제가 전북하고 경기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런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겨줘야 된다. 뭐 에너지 레벨에서 이겨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번 경기도 그렇게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골 득점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찬스를 만들어낸 장면이 김민혁 선수가 헤딩을 따려고 하고 거기서 오재수 선수를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긴 상황에서 찬스가 나오거든요. 후반전 애들도 그런 아마 하이라이트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몇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찬스들 만들었던 거 중에 몇 번이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거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몸을 안 빼고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내 거를 만든 다음에 찬스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김민혁 선수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이 우리 볼 잘 차, 우리 공 잘 만들어, 그다음에 우리 공 안 뺏기고 계속 돌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상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이를 악물고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나오는 팀이라 그러면 이럴 때는 때로는 이게 쉽진 않죠. 경기 중에 바꾸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도 너희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마음 한켠에 여기 조금 마음 한켠에 하지만 우린 너희처럼 그렇게만 하진 않고 우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거야 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울산이 고전하는 흐름들을 보면
그 뭔가 선수들이 하나 해보겠다고 울산 잡아보겠다고 더 이를 악물고 뛰고 더 많이 뛰는 팀한테 가끔 무너지는 경기들이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경기를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은 계속 공을 돌리려고 할 뿐입니다. 경기 흐름이 밀리고 있고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몸싸움 하는 것보다 공을 돌리려고 하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수원전 때도 후반전에 나왔던 경기력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우리는 공 잘 돌리니까 볼을 돌리면서 소유하면서 우린 그거를 이겨내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뭐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울산이 또 개개인 기량도 좋고 뭐 다부지게 뛰는 선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 때로는 그런 어떤 과감하고 좀 더 투박하지만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게 하면서 투박하면서도 멋진 축구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 이제 뭐 리버풀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최근 경기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헤이 축구 챙겨볼 때만 해도 리버풀하고 시티가 만나면 늘 재밌었어요. 그 쟁탈전이. 그게 이제 오늘 홍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경기다라고 하는 거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오늘은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울산이 몸을 뺐다 너무 막 예쁘게만 하려고 그랬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울산이 가지고 있는 거가 더 있으니까 몸싸움이나 이런 것도 잘하니까 조금 더 싸워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조금 제가 이제 울산한테 또 요즘에 최근에 응원하는 팀이고 잘했으면 하는 팀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참 울산한테는 빡빡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특히 주민규 선수가 진짜 안 보였는데 저는 그것도 대전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조유민. 조유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면 진짜 조민규를 잘 괴롭히더라고요. 오늘도 보면 주민규 선수가 장점이 이제 등지는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조유민 선수가 계속 밀고 당기면서 그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주민규 선수가 진짜 그 몸싸움 잘해가지고 조유민 선수가 계속 밀고 당기면서 공 예쁘게 못 잡게.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 상대로 뭐 공중볼 못 따는 뭐 공중볼 경합에서 주민규 선수가 못 따낸 것들도 있지만 주민규 선수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등지는 플레이대로인가 뭐 발에 잡아놓는 플레이들도 잘하잖아요. 거기서 연계하고 이런 것들도.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제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공을 예쁘게 못 잡게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뭐 주민규가 여기 이렇게 있다. 2번이 주민규라고 해봅시다. 그럼 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를 바짝 붙어가지고 여기서 우당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쁘게 못 잡아놓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둘러싸버리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뭐냐면 대전의 수비의 처음은 뭐냐면 뺏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뺏을 거야가 아니라 너 일단 예쁘게 못 잡아놓게 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도 보지만 보통 사람을 보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애매하게 떨어지면 우리가 더 많이 뛰니까 먹는다?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서 유난히 좀 고전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에서는 더 압도적인 피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유민 선수가 이제 그렇게 키가 큰 센터백이 아니니까 더 큰 마틴 아담이 한번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왜냐면 뭐 김민덕 선수가 그럼 가운데로 오긴 왔을까요? 어쨌든 마틴 아담한테 다른 특성이 있고 등을 워낙 잘 지고 하니까 다른 경기들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재밌는 경기를 하면 항상 리뷰가 긴데 지금 시간 보니까 38분이 넘어가네요. 네, 일단 끝나고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정도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게 많을 정도로 울산은 울산답게 경기를 운영을 했고 하지만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투박한 면을 좀 보여줘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대전은 이번 시즌 내내 대체로 역습에서 뭔가 효과를 봐왔고 그렇게 경기 운영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형태 변화도 굉장히 가감하게 가져가고 전략적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현식이 설령우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오른쪽 윙백으로서 때로는 윙포워드처럼 뛰고 어떤 때는 수비처럼 내려오는 이현식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 이제 제가 K리그의 박지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영리하기도 영리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도 가능하고 많이 뛰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현식 선수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시프트에 가까웠죠. 이쪽을 채워가지고 하는 게 전략적인 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방부터 최전방 티아고랑 레안드로를 포함해가지고 허리까지 굉장히 강하게 싸움을 걸면서 울산이 일단 하지 못하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역습으로 나가는. 네, 역습으로 나가는 거에서 본인들이 한 발 더 뛰고, 이제, 세컨드 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들이 보이는 전략이 보였던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슬램덩크 좋아하시나요? 슬램덩크에서 그런 말 나오죠. 신현철 있잖아요. 산안공업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강백호랑 리바운드 싸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현철이 그런 말을 해요. 강백호를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라고. 공을 잡는 건 나중. 왜냐면 뛰면은 피곤하니까. 딱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울산이 여기 볼을 들여 보내는 순간 피곤해지니까. 왜냐면 하프 스페이스 자꾸 쓰고 측면으로 나가고 하니까 일단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먼저. 역습은 그 다음. 끊으면서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쟤네 망가뜨려 놓고 역습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제 이런 설명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골도 그런 우당탕이 아니라 전방 압박에서 나왔지만 두 번째 골은 거기서 나왔어요. 두 번째 골은 사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골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왼쪽 측면에서 누가 뺐어? 레안드로가 있었고 이쪽에서부터 막 예쁘지 않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티아고의 그 내주는 패스가 되게 좋았는데 맞나요? 이현식 선수 득점할 때. 예. 근데 그거 자체도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에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승패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가보려고 하는데 너무 경기장 재밌었고요. 이런 경기들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제 뭐 울산한테 좋지 않 아니 울산이란다. 전북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막 제가 막 쏟아내고서 뭐 왔는데 하여튼 그런 전북처럼 조금 제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는 팀들도 있지만 뭐 울산도 뭐 지난 시즌 좀 잘하고 있고 대전도 최근에 잘하고 있고 광주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FC 서울도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거든요. 일단 플랜들이 보이고 포항 당연히 잘하고 한 대여섯 개 팀들이 이렇게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라던가 또 이제 수원 FC라던가 또 이제 지금 인천은 조금 헤매고 있지만 그런 역습하는 팀들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리그 전체에 다 주도적인 축구만 하는 팀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지루한 리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어떤 이 조화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경기들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 K리그 경기들이. 그래서 네, 좀 리그가 너무 흥미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한번 최근에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또 경기장 즐기는 목록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제가 왜 K리그 경기장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전하고 울산 경기를 경기장 가서 봤습니다. 제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막 꼬시더라고요. 막 꼬셔가지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그 경기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울산 팬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울산 팬들 제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 팬들이 막 지나가시면서 오늘 욕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 인사하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막 반응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인사를 막 아유 막 너무 제가 막 그런 거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약간 뚝딱거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절대로 뭐 제가 싫어서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찍고 하긴 하지만 저거 스스로 자체가 그렇게 뭐 드러나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성격 자체도 그렇고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은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말이 많고 잘 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한테 제가 살갑게 못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잘 못해요. 예전에 저 서울에서도 한번 알아보셔 주셔가지고 말 걸었는데 막 뚝딱뚝딱 거리다가 결국 도망가듯이 막 다른 데 갔었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혹시 이제 제가 너무 차갑게 보였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 저기 아, 여자 팬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아직 뚝딱거리는 사람이다. 제가 5천명밖에 안 되는 유튜버라서 나중에 50만 명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때는 되게 능숙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도 뭐 만약에 저를 마주치시면은 저를 알아보셨다 그러면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뚝딱거리긴 하겠지만 저도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좀 너무 감사했어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은 꼭꼭 그 인사해 주신 분한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보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보겠습니다. 대전 팬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월요일을 시작하실 것 같고
울산 팬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뭐 다음 경기가 또 있으니까요. 여전히 선두고. 예, 그래서 즐겁게 다음 경기를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